드디어 배틀그라운드에서 이중 가차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이번에 출시된 블랙마켓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이중 가차 상점이 폐지가 되고 단일 가차 형태로 상점 구조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좀 기대값을 정리한 사람 입장에서 약간 개인적인 견해에 대한 내용을 좀 영상에 다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번 블랙마켓에서는 성장형 그리고 크로마 스킨의 평균 천장 비용이랑 뽑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과금 유저분들의 뽑기 확률 정보, 그리고 소과금 고과금 유저분들의 블랙마켓 비용이랑 구매 비용이랑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이 한 영상에 일단 모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 내용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타임라인으로 구분해뒀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 블랙마켓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23년부터 25년까지는 이렇게 이중가차 형태로 단일가차 상품의 6.5% 확률로 최고급 꾸러미라는 상자가 나오고, 이 상자에서 성장형 스킨 같은 경우는 2.0%, 그리고 크로마 같은 경우는 0.6에서 0.8%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률로 계산해 봤을 때는 성장형 스킨 같은 경우는 한 번 뽑기 기준으로 약 0.13%, 크로마는 0.052% 확률로 나오는 그런 단일 확률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26년도로 넘어가면서 이 화물 티켓이라는 걸로 변경이 되었고, 이 화물 티켓으로 열 때는 성장형 스킨이 0.25% 확률, 그리고 크로마는 0.10% 확률로 나오는 확률로 구조가 패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률만 봤을 때는 거의 약 2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이중가차 개선되었다고 한 거 정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뽑기 비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좀 금액 차이 때문에 사실 확률은 2배 올랐다 하더라도 뽑기 비용이 한 2배 정도 마찬가지로 증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수준이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점이 뭐가 달라진 점이 있냐면, 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블랙마켓의 기준에 주었던 토큰이 있잖아요. 이 토큰 수급 비용이 기존에는 이 확정값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1 토큰을 얻기 위해서는 거의 평균적으로 15.63 지코인을 사용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 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 2.3배 정도 오른 1 토큰을 얻으려면 25 지코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가 변하는 게 너무 많은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거를 기존의 이런 블랙마켓에서는 이중가차 시스템에서는 이중가차 꾸러미에 토큰을 일정 확률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기대값은 기존에는 한 10.78 토큰으로 토큰당 이 정도 지코인을 쓰면 얻을 수 있었는데, 근데 25 지코인으로 올라버리면서 정말 좀 많은 토큰 수급 비용이 들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블랙마켓이 제작소랑 은신처에서 각각 2가지 경로로 스킨을 얻을 수 있었는데, 제작소 같은 경우는 천장 비용이 되게 낮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은신처에서는 천장 비용은 좀 엄청 높지만 그래도 뽑기 확률이 높아서 뽑기로 뽑고 싶은 분들은 은신처, 그냥 천장 구매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작소를 이용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그런 장점이 있었던 이중가차의 장점이 좀 사라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크레딧 수급 비용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1 크레딧을 얻는 데는 거의 0.56 지코인 정도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26년도 단일 가차가 폐지되고 변경이 되면서 1 크레딧을 얻는데 0.73 크레딧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실상 크레딧을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은 많지만, 하지만 해당 뽑기를 진행할 때 해당 가차 내에서 얻을 수 있는 크레딧이 감소했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소가금이랑 무과금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평균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좀 달라졌다는 점 확인하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랙마켓 상자 뽑기 기준, 그러니까 이런 가차 뽑기를 할 때는 천장 비용이랑 그리고 뽑기 비용이랑을 좀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뽑기 비용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표 성장형 스킨을 뽑는데 이 깡통이죠. 성장 스킨 깡통을 뽑는데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한 11,200 지코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틀그라운드 내에서 충전하시는 최고 금액, 단위별 최고 금액이죠. 그래서 스베는 이 금액이 99.99달러고 카카오 배틀그라운드는 한 11만 원 정도 금액인데, 제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기존 블랙마켓이랑 2026년 개선된 상점에서 성장형 스킨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을 정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최고 금액을 충전했을 때 목표 성장형 스킨, 원하는 성장형 스킨을 뽑을 수 있는 그 기대값이 0.107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즉슨 아무리 11,200 지코인 정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성장형 스킨, 원하는 성장형 스킨이 한 0.1개 나오는 거예요. 약간 조각으로 나온다는 게 사실 의미가 적절하진 않지만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그 정도 수치라는 거죠. 근데 랜덤하게 그냥 블랙마켓 내에서는 총 4가지 스킨이 출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랜덤하게 이 4개 중 아무거나 나오는 확률로 계산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기대값은, 그러니까 11,200 지코인 충전했을 때 0.426개다. 한 거의 반 정도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게 기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률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2026년에서는 기대값 자체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0.416개가 0.448개로 정말 미미하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크로마도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해봤을 때는 뭐 다음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또 역산을 해서 그러면 한 개를 얻는데 기대값 기준 1을 만드는데 지코인을 어느 정도 쓰냐라고 했을 때는 목표 스킨 기준입니다. 이 목표 스킨 기준으로는 이 23년부터 25년도에는 거의 10만 지코인이 넘는 돈이었죠. 근데 이게 한 4,673이 까지면서 26년도는 10만 지코인으로 왔고, 그리고 23년도, 25년도 기준의 이중가차는 목표 스킨 하나를 뽑는 이 정도 비용이었다면 마찬가지로 25만 지코인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비용 자체는, 뽑기 비용 자체가 한 4에서 5%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게 배틀그라운드 측에서 이 단일 가차 확률을 맞추는데 기대값 기준으로 해당 비용을 기준으로 좀 맞춘 게 아닌가 싶을 정도 딱 정확한 단위로 맞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확률 자체는 이 정도로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뽑기 비용이 감소했는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제작소는 뽑기가 아니라 천장 비용 자체가 유리한 상점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 때문에 블랙마켓 은신처 지정 기간을 놓쳤을 때만 이 보급고에서 뽑아야 되지, 사실 이 뽑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급고랑 지금 은신처의 뽑기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 왼쪽의 보급고 같은 경우는 한 개 목표 스킨을 뽑는 데는 10만 지코인이 필요했다면, 지금 은신처에서는 목표 스킨 한 개를 뽑는데 2만 지코인, 거의 5분의 1 비용밖에 안 되죠. 그래서 확률상 뽑기 자체는 은신처가 진짜 유리합니다. 그리고 트로마 기준으로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 차이가 보일 정도로 뽑기에서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죠, 은신처가. 그리고 이거를 도면 기준으로, 그렇다면 좀 약간 정당하게 좀 비교를 하려면 도면 기준으로, 혜택 기준으로 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도면 기대값을 기준으로 보급고랑 은신처, 왜냐면 보급고에서는 이게 랜덤한 스킨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좀 은신처랑 비슷한 비용이 나오지, 목표 스킨 딱 하나만 가지고 지정해서 비교를 해버리면 좀 금액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왜냐면 은신처는 약간 해당 정해진 시간 내에 목표 스킨을 얻을 수 얻는 거에 도전할 수 있어서 그게 약간 선택적으로 확률을 높일, 기간에 따라서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급고는 하지만 뭐 전기간 한 달 동안 모두 다 모든 스킨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스킨의 확률이 n분의 1로 되었기 때문에 은신처에 어떻게 보면 4분의 1 정도에 되는 확률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뽑기 입장에서 봤을 때 확률이 지정되어 있고 그거를 유의미하게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저는 도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크로마 같은 경우는 한 장, 그 5장, 도면 5장, 성장 스킨은 3장이기 때문에 그 확률별로 다 나열을 하고 곱하기 도면 개수 하면 그 도면의 기대값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도면 한 장을 얻는데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을 보급고랑 은신처에서 비교를 해봤는데, 물론 뭐 폴리머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폴리머는 무시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먼저 할인이 없는 가격으로 도면 한 장당 1000장 그리고 뽑기를 둘 다 고려했을 때 이 가격은 보급고에서는 3125 지코인이고요. 그리고 스베랑 카베에 전환한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신처에서는 2477 지코인으로 확실히 도면 입장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은신처가 보급고보다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지만 첫 할인 혜택들이 있죠. 그래서 보급고 같은 경우는 패스랑 러시팩을 할인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은신처 같은 경우는 50%또 할인된 금액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감안했을 때 첫 할인받는 금액은 에서 도면 구입 가격은 보급고는 2.4만 원, 은신처는 2.3만 원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보급고든 은신처든 첫 할인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먼저 받고 이용을 하는 게 이득이다라는 것을 감안하실 수 있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보급고에서 이 정도 비용이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거 성장형 스킨을 간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곱하기 3배를 해서 성장 스킨 하나를 얻는다는 가정하에 비교하는 게 좀 체감상 되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률에 대한 비용을 말씀드렸는데 천장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그게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급고에서는 이번에 패치된, 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가금 유저 입장인데 이게 정말 아쉬운 점은 첫 번째 천장은 할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거의 또이또이하거나 비슷비슷한데 두 번째 이상 천장을 칠 때부터는 이 비용이 진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소가금 유저 입장에서는 체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보급고 자체에서 스킨 획득 확률이 올랐기 때문에 천장을 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스킨이 나오는 확률이 증가해서 이거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질 거예요. 근데 고가금 유저 입장에서는 뭐 스킨을 여러 개 갖고 싶다, 두세 개 이상 뭐 천장을 쳐야 되는 그런 기준에서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비싸졌지? 라고 체감이 들 정도로 좀 비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단일 가차랑 이중 가차의 천장 비용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23년도부터 25년도 이중 가차 시절에는 12,500 코인을 이제 지출을 해서 이렇게 확정되는 패키지 55개 패키지를 구매했을 때 800 토큰을 확정적으로 얻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26년 단일 가차로 변경이 되면서 이 단일 가차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중 가차 시스템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성장형 스킨의 은신처 뽑기와 비슷한 형식으로 바뀌어서 기존의 토큰을, 이중 가차는 이 최고 꾸러미 내에서 뭐 50부터 150까지 일정 확률대로 10% 확률대로 나왔다면 단일 가차는 그런 거 없이 그냥 1회 뽑기 하면 10토큰을 확정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 지코인당 10토큰을 지급을 해주는데 이거를 12,500 지코인에 맞춰주면 곱하기 50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일 비용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이 기존 이중 가차는 800 토큰을 확정적으로 줬고 이번에 패치된 단일 가차 같은 경우는 500 토큰을 줬다. 그러면 토큰 입장에서 이 300 토큰이 빠졌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은 확정값 기준으로 비교해서 그렇지 사실 이 기대값 기준으로, 왜냐면 이중 가차였을 때는 이 첫 번째 뽑기 전리품에서도 특정 확률로 10% 확률로 10토큰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이중 가차 두 번째 최고급 꾸러미에서도 한 토큰 기대값이 5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고려했을 때는 12,500 지코인당 기존 이중 가차는 1160 토큰을 획득하실 수 있었는데 26년 단일 가차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특수분해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정말 한정적이어가지고 일단 그냥 확정적으로 주는 500 토큰만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대값 토큰 기대값이라는 게 사실 이번에 단일 가치로 넘어오면서 삭제가 됐다라고 생각 개념 자체가 없어졌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거의 절반 이상 감소한 56.9%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번에 좀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중가차 변경된 상황 중에 가장 큰 핵심이 저는 이 천장 비용의 하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천장 비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23년도에서 25년 이중가차에서 평균 천장 비용이랑 26년 단일 가차에서 천장 비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근데 좀 비용 자체가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성장 스킨이랑 크로마를 구분을 하려면 두 가지로 비용이 나누는데 근데 여기서도 각각 할인 혜택을 처음 받았을 때 구매하는 비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첫 할인 금액이랑 그리고 할인을 받지 않고 구매했을 때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중가차에서는 첫 할인을 받았을 때 구매 비용이 스베 기준은 11만 원에 성장 스킨을 구매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 26년도 단일 가차에서는 성장 스킨이 23만 원, 약 2배 정도 올랐고요. 할인을 받지 않는 금액도 기존은 29만 원이었는데 26년도 단일 가차에서는 68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크로마도 마찬가지로 거의 2배 정도 가격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도 또 기존 뭐 변경된 단일 가차에 대해서 조금 변호를 하자면 근데 기존 이중 가차는 확률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게 랜덤하게 스킨이 나올 기대값이 만약에 할인받지 않는 기준으로 성장 스킨을 29만 원에 뽑는다고 했을 때 0.8이었어요. 근데 26년 단일 가차로 넘어오면서 이 천장 금액은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지만 68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이 가차를 68만 원 동안 하면서 랜덤으로 아무 성장 스킨을 획득할 그 기대값이 2개로 올랐죠. 물론 비용이 2배가 올라서 그 정도가 좀 타당할 거다라고는 생각 드는데 단일 확률, 비용 고려하지 않고 단일 확률에 비교를 했을 때는 확률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천장을 치면서 뽑기로 의외로 좀 스킨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비용 기준으로 하면 사실 의미가 없긴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방금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랜덤 성장형 스킨이 획득이라면 이번에 개선된 그 단일 가차에서 확률이 올랐다면 그럼 은신처럼 그런 걸 종합해서 고려를 해봤을 때 왜냐면 어, 변경된 단일 가차에서 천장을 치고 플러스 확률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스킨 기대값을 2개를 같이 고려하면 그러면 은신처보다 유리해지지 않을까요? 라고도 좀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말씀드리면 그래도 은신처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걸 지금도 다르고 나중도 다를 텐데 이거를 좀 어떻게 다루지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좀 일단은 그 특정 오만지 코인을 잡았어요. 이 오만지 코인 비교분으로 이제 오만지 코인 기준을 잡은 이유가 이 26년도 단일 가차에서 오만지 할인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오만지 코인을 써야 성장형 스킨을 천장 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나누기 250을 하면 2000이거든요. 2000은 2000 토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장으로 26년 단일 가차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으로 좀 그 비교를 했어요. 그랬을 때 성장 스킨에 랜덤으로 얻을 수 있는 거에 기대값 플러스 하나 천장 하면 3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크로마는 그렇게 이 비용 5만 지코인을 쓸 때 기대값 자체가 0.8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은신처로 넘어가면 은신처는 사실 매주 정해진 스킨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비용을 쓰고 그리고 이 비용으로 발생한 스크랩 브로커를 모두 다 성장형 스킨 교환하는 데 썼다라고 하면 4.35개고 크로마는 1.11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성장형 스킨이든 크로마든 은신처가 더 수량이 기대값상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단일 가차 26년도 그 화물 티켓 단일 가차에서는 내가 원하는 스킨을 얻지 이 개수라는 게 목표 스킨이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4개 중에 아무 거예요. 근데
은신처는 내가 원하는 스킨을 해당 주차에 이용을 하면 목표 스킨을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가 또 이런 걸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수치상만 보더라도 은신처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뭐 천장 비용 자체는 근데 좀 확률이 고려돼서 그렇지 천장 비용은 지금 보면 성장형 스킨이랑 뭐 크로마랑 좀 비교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또 당장 새벽 6시에 출장을 가야 돼가지고 좀 급하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좀 자료에 조금 오타가 있다면 좀 그 점 양해 구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패스 플러스 러시팩 플러스 누적 수치로 주는 그 화물의 수량에 따라서 주는 게 있잖아요. 그 할인을 딱 그 BP랑 조합해서 1회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은신처에 올인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이중가차 그리고 단일가차 은신처의 특징이라든지 장단점을 좀 비교하면 23년부터 25년 동안 진행됐던 이중가차는 저렴한 천장 비용이라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패치돼서 새롭게 출시된 26년도 단일 가차 같은 경우는 뽑기랑 천장 비용이 어느 정도 밸런스 잡힌 형태다. 이건 배틀그라운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 변호를 해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구매 한정, 천장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뽑기 기대값도 0.5 이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스킨이 잘 나오는데?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은신처에서는 목표 스킨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어떻게 보면 저렴한 뽑기 비용이라는 게 좀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구매 전략을 말씀드리면 23년부터 25년도는 천장 구매 위주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26년도는 할인 혜택만 이용해서 가성비 있는 첫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은신처는 목표 스킨 뽑기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비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중가차 시절에 평균 천장 비용 같은 경우는 첫 구매입니다. 아니죠. 이거는 그냥 평균 첫 구매가 아니라 이건 첫 구매 이후에 2회차 이상 평균 천장 비용이에요. 그래서 선장 스킨은 29만 원, 크로마는 6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단일 가차는 이 첫 구매 혜택을 받으면서 천장 과정 진행 중 한 개 이상 스킨을 획득할 확률이 성장형 스킨은 67%, 크로마는 61%로 천장을 치면서 이전보다 많이 잘 나오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지금 비율이 제가 지금 계산한 가격 좀 확률을 좀 기억을 하면 23년도 26년 이중가차는 천장을 치면서 한 19% 정도 확률로 그 스킨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었어요. 근데 이 비용 그 확률 자체가 뭐 비용도 올랐고 그래서 N 값이 많아졌다는 것도 있고 확률도 조금 오른 게 있어서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은신처는 평균 뽑기 비용 자체가 좀 낮다. 스베 기준 선장 스킨은 27만 원, 그리고 크로마는 61만 원이다. 그리고 이 크로마는 0.4% 크로마 전체 합술 기준으로 말씀드린 비용입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진 게 또 없냐? 라고 말씀하시면 특수 제작소에 해당되는 단일 가차 구성에 컬러 연막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크로마는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전까지 이중 가차에서 이 특수 제작소 꾸러미에 작년만 하더라도 기존 크로마가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 기존 크로마가 삭제되고 컬러 연막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컬러 연막이랑 기존 크로마 구매 목표에 따라서 화물 티켓을 사느냐 밀수품 쿠폰을 사느냐도 중요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패치된 화물 티켓에서는 1세대 컬러 연막 첫 번째로 출시됐던 23년도에 출시된 걸로 기억하는데 3월쯤이에요. 그래서 주황색이랑 보라색을 뽑기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0.3%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대값 1 기준 뽑기 비용을 계산을 하면 약 112만 원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기존 화물 티켓 같은 경우는 작년과 달리 기존 크로마는
보급고, 그러니까 화물 티켓으로 뽑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차별로 은신처에서만 밀수품 쿠폰을 이용해서 뽑기가 가능한데, 기존 크로마는 제가 이전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악마의 유혹이에요. 이게 평균 뽑기 비용이 243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243만 원 기대값 1이 의미하는 게 수학적으로는 한 63.2%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못 뽑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 한 30%에 해당 확률의 기준으로 해서 정말 못 뽑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천장이 없다는 리스크를 감안해도 반드시 이번에 출시된 네오너그의 마젠타 크로마가 정말 뽑고 싶어요 라는 분들은 이 금액을 감안해서도 뽑으셔도 뽑으셔야 되고요. 정말 제가 막 이런 뭐 들리는 풍문이나 뭐 이런 커뮤니티에서 올리신 분들 한번 글 봤을 때 작년에는 한 1,000만 원 쓰고도 기존 크로마를 못 보신, 그 정도 썼을 때 뽑으셨던 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서 뽑기에 도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좀 다르게 블랙마켓 은신처의 판매 순서는 안마의 손길 에이스가 먼저 1주차이고요. 그 다음에 드라곤오프, 그리고 3주차에는 미니, 4주차에는 네오너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해석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배틀그라운드에서 약간 이렇게 그 순서를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각각 기간을 말씀드리면 PC랑 콘솔은 다 다른데 지금 악마의 손길 에이스가 시작되고 있고 시작이랑 마감 시각은 매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방금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주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이 컬러 연막이 어, 이렇게 확률로 나오는 거 외에도 보급고에서 누적 뽑기 횟수가 180회에 다 도달하면 이렇게 천장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파란색 연막탄 같은 경우는 한 스벤은 58만 원 정도 지출을 하시면 천장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보급고랑 은신처 주요 천장 비용이라든지 뽑기 비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급고에서 이번에 개선된 가차에서 천장 비용은 첫 할인 기준 23만 원이고요. 이게 성장 스킨입니다. 그리고 목표 스킨, 랜덤이 아니라 만약에 목표 스킨으로 가게 된다면 132만 원까지 증가를 해버리죠. 그래서 보급고는 그냥 랜덤으로 뽑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신규 크로마 같은 경우는 천장 비용은 첫 할인 금액 받으면 80만 원, 그리고 목표 스킨 뽑는 비용은 이 정도 비용이죠. 그리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인 혜택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가금 유저 입장에서는 정말 비용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할인 금액이랑 두 번째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2배 정도 나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은신처 리스폰 쿠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천장 비용 자체가 좀 높죠. 근데 평균 뽑기 비용을 보시면 선정한 스킨 27만 원으로 뽑기 비용 자체는 낮다. 근데 성장한 스킨 은신처에서는 이 천장 비용의 리스크를 감안하는 하셔야 된다. 뽑기하기 전에 이 정도 비용은 만약 정말 운이 나쁘면 들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생각을 하시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할 수 있는 재출시, 그러니까 기존 크로마의 뽑기, 평균 뽑기 비용은 이 정도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니는 크로마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에 한해서 스펙 기준 61만 원의 평균 뽑기 비용이고 다른 스킨들은 신규 크로마는 81만 원이다. 이런 차이가 좀 세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보면 납니다. 그래서 근데 또 말씀드릴 게, 그러면 천장할 때 토큰만 감소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크레딧 기대값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23년도부터 25년도 이중 가차 기준으로 12,500지 코인당, 제가 이거는 그동안 가차를 하면서 계속 집계를 내고 통계를 낸 데이터예요. 그래서 22,129 크레딧 정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근데 26년도 단일 가차로 넘어오면서 보시면 제가 이것도 일반 그
구성품 안에 있는 상품을 제가 도안을 다 안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나 해서 모아놨는데, 이거를 왜냐면 배틀그라운드에서 공식적으로 크레딧 분해값을 밝힌 문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나 해가지고 좀 모아둬서 진짜 많이 제가 그동안 과감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씩 이상 다 이제 남겨뒀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해 크레딧을 다 확인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배틀그라운드가 켜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혹시나 또 안 믿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쭉 아이템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거를 일단 안 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고지된 값이랑 해서 이거를 크레딧을 눌러보면서 다 한번 이미지 보고 크레딧 매칭 시켜가지고 기대 비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기록을 해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250 지코인 뽑기당 343 크레딧을 나올 수 있다. 평균적인 값이 이 정도다. 라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250 지코인으로 맞춰주면 기존의 이중 가차는 442 크레딧 정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26년도 단일 가차는 343 크레딧으로 줄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크레딧 기대값도 감소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선장형 스킨을 얻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크레딧 수급 비용이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존에는 15만 원까지 현질을 했을 때 15만 원 미만으로 현질을 했을 때 만약에 나왔어요, 성장 스킨 깡통이. 그러면 크레딧이 부족해진다라는 비용을 의미하고요. 근데 이번에는 크레딧 기드까지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수급 비용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20만 원까지 증가했고, 크로마는 당연히 더 많은 크레딧을 요구하니까 수급 비용 기준 자체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 이번 블랙마켓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가금 유저 입장에서는 뽑기에서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두 번째는 이번에 더블 지코인 이벤트를 하면서 또 지코인 가격이 충전하는 게 생각보다 쌌어요. 저렴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삭제 총기 6종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면서 평균 2,000 지코인씩 지급이 됐고요. TMI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킨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환급 받았을 때 한 23,000 지코인 정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번에 사실 개선된 상점의 가격은 높았는데,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직코인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체감 비용이 낮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어? 이번에 좀 바뀐 단일 가차 좀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장 비용 자체가 증가했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를 그 토큰이랑 크레딧이 감소한 거를 무시하고 그냥 뭔가 체감상 이번에 좀 싸게 뽑은 것 같은데 라고만 생각한다면, 정말 이대로 만약에 단일 가차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게 이 구조 그대로 어, 프리미엄 차량 뽑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천장 비용으로 엄청 좀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10% 확률로 단일 가차 뽑기 시 상자에서 또 일반 전리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55개 패키지를 사면 사실상 55개가 아니라 10% 확률로 나오면 한 5.5개 정도가 더 나와서 한 60.5개 정도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 블랙마켓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화물 티켓을 뭐 뽑는다고 해서 뭐 10% 확률로 화물 티켓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천장 비용도 내려갔고 뭐 이런 게 등등 다양하게 내려갔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상점에서 가장 블랙마켓의 최대 수혜였던 이 최고 부끄러움이 내에 있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최고 부끄러움이 확률을 맞추기 위해서 상품을 기존 스킨이라든지 이모트를 집어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상 33.8% 정도의 확률을 기존에 있던 이모트나 스킨 도안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23년부터 25년의 장점은
미리 이런 도안들을 모아놨던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이 도안을 특수분해해서 블랙마켓 토큰으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번 가차 때부터는 블랙마켓 그 꾸러미, 어떻게 화물 티켓 내에 있는 꾸러미 모든 상품이 특수분해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한 3.8% 정도에 해당되는 주요 스킨에 한해서만 특수분해가 가능해요. 근데 이 3.8%에 해당되는 주요 스킨들이 사실 대부분 유저들이 갖고 싶고, 그리고 블랙마켓에서는 이거를 굳이 특수분해하지 않고 제작을 해서 도면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단일 가차 상품을 뽑으면 10% 확률로 또 얘가 약간 하면서 또 나왔다. 근데 26년 블랙마켓에서는 화물 티켓을 뽑는다고 몇 퍼센트 확률로 화물 티켓이 또 나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최고 꾸러미 내에서 토큰이 50에서 150 단위로, 이제 150에서 25 단위로 10%씩 있어서 뭐 기대값 기준 이 정도였는데, 이제 화물 티켓 같은 경우는 그냥 기대값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10토큰을 확정적으로 아예 지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토큰의 가격이 좀 더 비싸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고 꾸러미 내 기준은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6.5% 확률 곱하기 38점 아까 말씀드린 확률을 곱하면 2.52% 확률로 특수분해가 가능한 아이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26년 블랙마켓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한다고 하더라도 특수분해로 좀 어떻게 보면 야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블랙마켓 토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이중가차,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제가 나중에 공식 커뮤니티에 좀 더 시간 때문에 정리를 못했는데 정리를 할 건데, 네임플레이트가 기존에는 뽑기로 얻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뽑기로 들어가서 네임플레이트도 어떨결에 나와가지고 뽑기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천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또 과도하게 천장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라는 게 장점일 수 있겠지만, 네임플레이트 가격도 물론 뭐 최근 뭐 비교하면 많이긴 하지만 23년 비교하면 조금 증가를 했고, 그리고 웃긴 게 이 네온 드림 어그 네임플레이트가 이게 네온 드림 어그가 2회차 블랙마켓에 출시됐잖아요. 근데 23년도에 비용이랑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커뮤니티에 글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중가차 개선에 대해서 좀 내용을 요약드리면, 먼저 성장 뽑기와 비슷한 유사한 구조로 변경돼서 뽑기마다 10토큰씩 10 스크래프로커 주던 것처럼 바뀌었고요. 천장 비용이 약 2배 정도 증가했고 확률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80의 누적까지 보상이 생겼지만 단일 가차 뽑기 시도 횟수 N 값이 증가할수록 기존 이중가차 대비 증가하는 크로마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한 보상 비용으로 이게 추가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뭐 소모품 유저 입장에서는 첫 구매 혜택 과정에서, 천장 과정에서 주요 스킨, 뭐 상장 스킨이라든지 크로마를 획득할 확률이 좀 한 1.5에서 3배 정도 증가해서 생각보다 천장 치는 과정에서 스킨이 잘 나오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기존 대비 좀, 특히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이제 하면 델롬델 현상이 되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들 사람은 되네? 약간 이런 게 좀 더 많이 들릴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 단점은 안정적으로 토큰 천장 구매하고 싶은 유저 입장, 아니면 100만 원 이상 과금을 하는 초고과금 유저 입장에서는 천장 비용이 증가한 게 정말 체감이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크레딧 기대값도 감소해서 기존 상점 대비 크레딧이 좀 많이, 이번에 왜 이렇게 크레딧이 부족해? 라는 게 좀 체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뽑기 상품 내 50토큰 이상이 미포함이 됐고, 그리고 기존 단일 가차에서 10% 확률로 또 뽑기권이 나오는 게 삭제돼서 이런 것들도 좀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블랙마켓은 최고급 꾸러미 내에 뭐 이모트나 스킨 도안이 있어서 기존에 갖고 있다면, 이 도안을 갖고 있다면 특수분해로 토큰 수급이 가능했다는 좀 그런 야매가 있었지만, 26년도 블랙마켓부터는 이런 주요 상품에 국한돼서 특수분해 자체가 이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도안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드릴게요. 그래서 무과금 유저분들 입장에서 좀 얻을 수 있는 확률을 정리했습니다. 기존처럼. 그래서 무과금 유저분들은 이 6월에 있는 특별보급 이벤트
티켓에서 총 8개의 화물 티켓을 획득 가능하고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이 데일리 미션인데 6월 17일부터 24일 진행되는 그 데일리 미션은 매일 수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게임 내에서 또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휘슬 전에까지 한 판 더인데 지금 보면 이게 미션 진행도가 매일 오전 11시에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총 30분 동안 누적 생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거를 수령 안 했으면 내일 가면 획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게임을 안 해가지고 받기 버튼이 안 되어 있잖아요. 내일 지나가면 오늘 어제 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수령을 해야 된다. 전날 수령, 전날 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 한 개씩 리스폰 쿠폰 10개를 주는데 이게 진짜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총 7장 리스폰 쿠폰은 70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경쟁전 플레이 보상 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7월에는 3장을 받을 수 있어서 기존 특별 보급과 마찬가지로 총 합은 2달 동안 합은 11장입니다. 그리고 패스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게 3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게 14장입니다. 그러면 블랙마켓 토큰은 140 토큰이 확정이 되는 거고 무과금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BP도 없다, 이 무료로 얻는 화물 티켓만 가지고 뽑을래? 라고 하시면 성장 스킨, 깡통은 목표 항종은 3.4%, 랜덤 항종은 13.1%로 획득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크로마는 목표 한종은 1.4%, 랜덤 한종은 5.5%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BP가 많으신 열심히 게임을 하신 무과금 유저분들 입장은 어떨지 한번 보시면 먼저 10개 단위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무료로 구매 가능한 게 BP를 이용해서 구매 가능한 게 총 50장인데 지금 보시면 뭐 토큰은 뭐 계산을 안 해도 되게 쉽게 계산이 되죠. 근데 크레딧 기대값은 제가 또 계산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장당 크레딧 기대값은 4,000이죠. 그리고 목표하는 성장의 스킨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제가 이걸 예시로 뭐 10장을 말씀드리면 2.47%, 그리고 랜덤하게 아무거나 얻을 수 있는 건 9.56%죠. 그래서 50장을 50만 BP로 모두 다 샀을 때는 40%면 성장 스킨 하나 정도 한 웬만하면 좀 나올 수 있다 라는 그런, 물론 웬만하면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 정도 확률이고, 그리고 크로마는 밑에 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만약에, 근데 항상 이런 제작소에서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 좀 단점이 있다면 뭐냐면 어, 크레딧 비용이에요. 그래서 크레딧 수급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보급 전리품을 이용해서 크레딧을 수급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크로마랑 한 통의 수급 기간은 이 게임 시간을, 접속 시간을 기준으로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만약에 크로마가 정말 운 좋게 떴어요. 그래서 와 하고 소리를 쳤는데 근데 크레딧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매일 보급 전리품은 인게임에서 또 미션에 들어가면 1일 보급에서 이런 식으로 4번 생존하면 하나를 주고 1시간 생존하면 또 하나를 주고, 그리고 4시간 동안 인게임 플레이를 하면 4개를 주죠. 그래서 총 하루에 최대 8개 획득할 수 있는데 그 8개 획득할 수 있는 게 기대값이 그러면 하루 최대 100개입니다. 한 개당 12.5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하루 플레이 기준 2시간에서 4시간 기준으로 잡으면 900일 정도 게임을 해서 보급 전리품을 모으면 한 2년 5개월 만에 이 45,000 크레딧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00 BP로 헌터 상자랑 열쇠를 열 때마다 하나씩 구매해서 열 때마다 크레딧도 이것도 분해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확률로 9,000 BP당 4.36일을 줄일 수 있고, S클래스 클랜 전리품은 5개당 뭐 한 0.9일 정도 줄일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또 계산식을 하면 더 디테일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이것도 제가 또 뒤에도 달았지만, 네, 또 뒤에 가서 크레딧 수급 꿀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가금 유저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마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러시팩에 관해서는 기존에는 그냥 시간에 대해서 더 시간을 절약해 주냐 뭐 마냐 약간 그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이번 블랙마켓 다릅니다. 이 러시, 왜냐하면 토큰 천장 비용이 증가해서 토큰의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400 토큰의 가치라는 게 10,000 지코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3,300 지코인에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사는 게 이득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러시팩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천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사십시오. 왜냐면 10레벨 이게 구성 자체를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400 어떻게 보면 470 토큰이요. 얘가 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12,000 지코인 정도? 그 정도에 한 28시간 정도의 시간까지도 추가된 금액이니까 이런 걸 고려를 하면 한 이 정도? 이득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거는 좀 비용은 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이것도 커뮤니티에 다시 업데이트를 할게요. 그래서 한 10만 원 이상 좀 전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작소 패스 같은 경우는 구성품은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 토큰 같은 경우는 이 화물 티켓에서 나오는 10토큰이 고려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획득량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그 누적 미션이 있잖아요. 그 누적 미션이라는 게 인게임 내에서 말씀드리면 제작소에서 보급고에 가면 이 누적 보상 오른쪽에 있는 15회 열면 화물 티켓 한 장 주고 30회 열면 150 토큰 주고 이런 보상들이 있는데 이것도 또 감안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70레벨 어떻게 보면 이 레벨당 10토큰이니까 한 61레벨까지 러시팩 써서 가면 2000 토큰이 다 모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소가공분들 입장에서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61렙 만들고 토큰 다 모으고 열심히 모아서 그렇게 수급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부족한 거는 뭐 BP로 모은다. 그 이외에 뭐 패스에서 얻을 수 있는 재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레벨별로 그리고 러시팩 구매별로 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것도 이전에 그동안 뭐 패스 레벨 계산식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걸 기준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러시팩을 구매했을 때의 예상 레벨 여기 러시팩 구매하지 않고 패스 것만 구매했을 때 예상 레벨입니다. 이렇게 표를 어떻게 보냐면 일단은 주당 평균 접속일을 그 세로 세로가 아니죠. 가로 기준으로 S축 기준으로 봐서 만약 일주일에 4일 게임에 라고 하면 여기 열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접속일 기준 일주일 평균이 아니라 이 접속일 기준 나 접속할 때 일주일 4일 게임 하는데 한 접속할 때마다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러시팩 구매했을 때 예상 레벨이 45레벨 정도고요. 만약에 러시팩을 구매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36레벨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가독성 있게 그래프로 물론 가독성 없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겠다면 가독성 있게 좀 그래프로 좀 제 기준에서는 나타내 봤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색깔은 일주일에 며칠 게임을 접속하는지 그리고 X축은 그 접속일 기준 인게임 플레이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나는 일주일에 7일 다 접속해. 그럼 보라색 그래프 보면 되겠네. 근데 그 접속일 기준마다 한 3시간 정도 게임해. 그러면 이 정도 레벨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크레딧 수급 비용인데 사실 크레딧 이 선제한 스킨 깡통이랑 크로마를 나눠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러시팩 플러스 패스 30렙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패스에서 주는 보상 외에 한 34개 화물 티켓을 추가 구매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해서 계산을 했고요. 네, 크로마 같은 경우는 208개를 계산해야 된다 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선제한 스킨 같은 경우는 패스만 뭐 갖고 이렇게 이제 천장을 하는데 한 12,290 크레딧이 들어요. 이걸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선제한 스킨 그 천장을 그 보급소에서 화물 티켓으로 하면요. 34개 추가 구매해서. 근데 크로마 같은 경우는 208개 추가 구매해서 보급소에서 천장을 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왜냐면 엄청 많이 구매한 거잖아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매 비용 자체가 높다 보니까 크레딧이 부족해지지는 않습니다. 77,000 크레딧 정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성장 스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부족한 한 대충 봤을 때 한 8,000 정도 부족하죠. 크레딧이 2만 크레딧을 모아야 되니까 그거는
한 23장 정도 추가로 구매를 하면 뭐 이 정도 가격이 드는데 한 7만 원에 더 수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크로마 같은 경우는 뭐 남으니까 더 과금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문제는 천장 과정에서 61.2% 확률로 아무 크로마나 랜덤하게 1종 획득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45,000 크레딧이 두 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9만 크레딧인데 마찬가지로 또 크레딧이 부족해지겠죠. 그리고 크레딧 수급 전략을 비교해 드리면, 크레딧 수급은 만약에 돈을 써서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록 보관소 상자에서 이 크레딧을 모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1일 직후인당 크레딧은 이 보급소에서는 화물 티켓은 2.57밖에 안 돼요. 근데 기록 보관소 상자에서 얻는 거는 5.03으로 거의 2배가 되죠. 그리고 이 크레딧은 지금 토큰 상점에서 200 토큰을 6,000 크레딧으로 교환한다. 그리고 장인 토큰으로도 3,000 크레딧을 교환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크레딧 1직코인당 크레딧 얻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크레딧만 수급하신다고 한다면, 돈을 써서 크레딧 수급한다라고 하면 기록 보관소 상자를 사는 게 낫는데,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작소에서 특수 제작소에서 남는 토큰으로 이 6,000 크레딧 구매하거나, 근데 전 또 이게 뭐 도리언 특수 제작소에 가가지고 이 장인 토큰을 사는 게 또 낫겠죠. 왜냐하면 이게 장인 토큰이 경쟁전 플레이 보상으로 지금 경쟁전 그러니까 두 시즌 아니라 2달 동안 하시면 한 최대 50 토큰을 획득하실 수 있고, 서바이버 패스에서는 15 장인 토큰을 줍니다. 그럼 2달에 한 번씩 경쟁전으로 만 크레딧을 이 컨텐더 도리언 제작소에서 수급 가능하고, 서바이버 패스는 한 달에 한 번씩 3,000 크레딧을 수급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으는 게 가장 돈 안 쓰고 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가금 입장에서 가장 꿀팁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14개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패스에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무료 보상이 좀 섞여 있어서 지금 여기서는 한 개를 빼야 돼요. 패스는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한 개를 빼고, 그 다음에 40레벨 됐을 때 3개를 들어간 비용, 그러니까 10만 BP를 써야 됩니다. 10만 BP를 써서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벤트로 11장 얻고, 그리고 제작소 패스를 40렙 찍고 러시팩 구매하고 10만 BP 정도 쓰면 2000 토큰이 모여요. 아니면 61레벨을 찍거나요. 그러면 목표하는 성장 스킨을 하나를 그냥 패스랑 러시팩만 사서 얻을 수 있겠죠. 그게 한 스베 기준으로 한 6만 원 정도 비용으로, 6.5만 원 정도 비용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가금 유저에서 입장에서 구매 비용을 한번 정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코에서는 첫 할인을 받아가지고 성장 스킨 깡통이나 크로마를 한번 구매하신 걸 추천드리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장 스킨 깡통만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 크로마 같은 경우는 이게 은신처 기간을 놓쳤거나 진짜 못 기다리겠다, 빨리 그 네오노그 신규 크로마 쓰고 싶다 라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 보호코 이용해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은신처에서는 이 밀스푼 쿠폰을 써서 평균 뽑기 비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렴해 보이지만 이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죠. 왜냐면 밀스푼에서 뽑기는 이렇지만 뽑기로 못 뽑았을 땐 천장 비용을 성장형 스킨 기준 73만 원, 그리고 크로마 기준은 158만 원까지도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반대로 보호코에서는 천장 비용은 좀 그 뽑기 비용은 비싼 것 같지만 뽑기 기대값 자체가 뭐 이 정도다. 근데 좀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이 두 개 다 모두 얻을 수 있는 조건이 38.8% 확률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성장 스킨 연초 8기 이상 얻을 확률은 63.2% 확률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또 계산을 할 때 고가금 유저분들 입장에서 난 BP도 많아 라고 하면, BP 사용하는 양마다 100만 BP당 스베는 3,376원, 그리고 카베는 2,455원씩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50만 BP를 할 거야 라고 하면 곱하기 50해서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직코인 더블 이벤트로 16,000 직코인 구매 시 스베는 12만원, 카베는 9만원에
비용을 제가 정리한 비용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16,000 지코인은 이 구매 비용이 22만 원, 그리고 카베는 16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차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리해드린 그 영상에서는 기존 지코인 보유 수량이라든지 그리고 삭제 무기로 보상으로 얻은 그 지코인은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또 개개인에다 맞출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웃긴 거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렇게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도 다시 말씀드린 거지만 은신처랑 보급고의 비교를 하면 5만 지코인으로 비교를 했을 때 도면 기준으로 은신처는 18.33장 정도 5만 지코인을 썼을 때 얻을 수 있는데 보급고는 13장밖에 못 얻는다 라는 점을 봤을 때 무조건 은신처가 이득이다, 수학적으로 이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고에서 과금을 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재미상 정리를 한 건데 이게 보급고에서 상위 몇 퍼센트 확률로 그 성장 스킨을 뽑을 수 있는 비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그런 거 여쭤보시잖아요. 아, 저 얼마 주고 성장 스킨 보급고에서 못 뽑았는데 이거 잘못 뽑힌 거예요? 라고 궁금해서 제가 그거를 한번 좀 체감 있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라고 좀 고민하다가 약간 이거를 좀 확률로 정리를 다 계산해봐서 해봤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1이라는 거는 사실 1% 미만이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보급고에서 한 20만 원 정도 주고 뽑았다 라고 하면 랜덤하게 못 뽑았다 라고 하면 이 성장 50% 구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뭐야, 성장 스킨 보급고에서 한 150만 원 주고 랜덤하게 한 종 뽑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운이 정말 없는 거예요. 이거 숫자가 높을수록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9%, 그러니까 100명 중에 99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크로마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11만 2,500 지코인 기준 은신처에서는 도면은 이 정도 39.81장, 보급고에서는 27.5장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용도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만약에 보급고에서 한 15만 원 썼는데 크로마가 나왔어요. 그러면 상위 20%에 해당되는 운을 소지한 분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따로 이렇게 비용을 정리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할 수 있는 게 이 보급고에서 누적 보상이 있잖아요. 누적 보상 어디까지 받아야 이득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긴 한데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BP 쓰지 않는 이상은 30개까지만 하는 게 돈 주고 산다면 30개고요. 만약에 BP 쓴다고 하면 뭐 도면 얻는 것까지 좀 가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비용을 또 정리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패스를 얻을 수 있는 화물 티켓의 개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차감했을 때 추가로 필요한 화물 티켓의 수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패스에서 얻는 토큰이랑 그리고 플러스 추가로 구매한 거에 이제 합계, 토큰 합계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누적 보상을 얻었을 때 합계도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180까지 다 이제 달성을 하시면 토큰이 3,940 토큰이 될 거예요. 물론 이건 패스 레벨 다 깼다는 가정입니다. 그랬을 때 스베는 57만 원 정도, 카베는 41만 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고요. 그랬을 때 크로마를 이 과정에서 한 51.4%로 랜덤하게 한 종 이상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확률이다. 이런 확률들 감안했을 때 그러면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 해보시는 거고 파란 연막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케이스에서는 뭐 그렇게 반드시는 해야겠죠. 만약 파란 연막 필요하다고 한다면요. 근데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이렇게 얻는 거는 천장으로 사는 거는 크레딧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스킨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뽑기로 나왔다라고 하면 도안이 나오거든요. 근데 도안 같은 경우는 크레딧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 좋게 뽑는다. 운이 좋을수록 크레딧이 더 부족해지는 그런 상점 구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더욱 웬만하면 첫 할인만 그 선정형 스킨 사고 그리고 은신처 도전해라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 고가금 유저분들 입장에서 또 정리를 했을 때 이걸 기준으로 화물고를 또 누적 보상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180회 도달하는데 드는 크로마
이제 이렇게 해서 얻은 거를 또 추가로 크로마를 얻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보고 크로마 여기까지 갔다면요. 그래서 은신처 기준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이 이 정도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은신처로 뽑기를 했을 때 평균 기대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을 하면 이거를 모두 다 도면으로 전환했을 때는 22.87장, 보급 화물 구에서는 뭐 얻은 거랑 다 합쳐서 전환해도, 죄송합니다. 이게 도면 한 장이 안 들어갔네요. 도면까지 들어가면 17.80장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걸 비교해도 이런 보상이 들어가도 은신처에 그 돈을 쓰는 게 이제 도면 얻는 거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죠. 목표 스킨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다양하게 블랙마켓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고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요즘 좀 감기가 또 오래가고 있긴 하는데, 그래서 또 좀 잘 안 들리고 그렇다면 댓글로 뭐 궁금한 거 남기면 답변 웬만해선 들으니까 잘 이해되지 않거나 잘 들리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